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에 수주를 한다라는 뉴스 저와 함께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LS 에코에너지가 이 북미와 유럽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가속화한다라는 뉴스가 있길래 저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LS 에코에너지가 2030년도부터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도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북미 유럽 공략과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영상 복귀 형식으로 베트남 수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리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케이블과 전력통신, 그러니까 전력통신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전력 인프라망 구축 확대이다. 실제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에 이 전선 2000km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LS 에코에너지 이 3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LS 에코에너지가 이 북미와 유럽을 공략을 가속화하겠다. 어떻게 가속화를 하겠느냐,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LS 에코에너지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초고압 케이블과 랜 케이블 수출 급증이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AI죠. AI 산업으로 인해서 이 초고압 케이블과 이 랜 케이블 수요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도 수출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LS 에코에너지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LS 에코에너지는 더욱더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올 한 해 어느 정도의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그 보도 자료인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예요.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자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보급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했대요. 여기 보시면은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한답니다. 2030년에는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이 18.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도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이 해상풍력, 사실 이 해상풍력이 좀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저 케이블이겠죠.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의 이 해저 케이블 수요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4분기에 시행했던 이 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면서 더욱더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더 앞당기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수요가 점차 커지는 만큼 이 LS 에코에너지가 나중에 이 해저 케이블을 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것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의 흐름이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영상이나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20일 이평선의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오늘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좀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나타나면서 신고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의 흐름은 하락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라인을 좀 지지 라인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지금 잠깐 보이는 것이 3일 이평선과 그리고 120일 이평선 그리고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120일 이평선과 이 5일 이평선, 이 가격 레인지를 이 지지 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2차적인 지지 라인은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 예상이거든요. 만약에 P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혼조세 나타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조세로 인해서 LS 에코에너지도 그만큼의 영향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JP모건 서울에서 아침에 16,000주와 그리고 17,000주 매도와 매수 동시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JP모건 서울 16,000주 매도 그리고 JP모건 서울 17,000주 매수, 약 한 1,0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LSA 증권에서 13,000주, 약 13,700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흐름을 LS 에코에너지 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